조선인민혁명 후 창건 90주년을 맞은 네. 이번 열병식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언제 열린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4월 25일 엊그저께 열렸죠. 4월 네. 25일이 이제 북한군 창설 90주년. 네. 그러니까 김일성 빨치산이 창설된 유격대가 창설된 90주년이거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대대적인 열병식과 기념 행사가 있었죠. 한 2만 명 이상 규모였고 네. 최근 들어선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역대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알다시피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핵을 토발할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도 보여주고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와서 직접 주관하면서 여러 가지 또 네.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서 또 우리가 북한의 전략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북한 이런 군사 열병식은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원래 25일 자정에 네. 열릴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때 예. 딱 열리진 않은 거죠? 예, 그렇죠. 예, 최근에 한 2, 3회 정도는 자정에 열려서 이번에도 자정에 열릴 것이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발표가 있었는데 네. 자정에는 열리지 않고 25일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1시간 식전 행사를 하고 10시부터 본행사를 해서 10시 한 40분경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하면 한 2시간 40분 열렸던 거죠. 그래서 왜 자정에 열지 않고 저녁에 열었느냐? 네. 그는 아마 두 가지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결정적인 건 기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5일 자정은 기상이 되게 흐려 있고 평양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이런 예. 기상은 이미 한 일주일 전에 예측이 되잖아요. 네. 기상이 좋아야 이 비행기라든가 이런 또 그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극대화할 수가 있는데 잘안 보이면 기상이 안 안 좋으면은 예. 대단히 또 위험하기도 하고 효과도 없어요. 예. 왜 위험한가 하면은 불꽃놀이를 하잖아요. 추포를 쏘면은 또 비행기가 지나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의 사고 위험도 있고 또 효과가 없습니다. 안개가 끼었는데 추포를 쏟는다든가 여러 가지 하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25일 날 9시 저녁 9시로 미리 좀 변경을 한 것 같아요. 당일날 변경한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유축한데 평양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어요. 자정에 하니까 24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렇게 거기 나와서 한 밤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그런 불만이 많았던 걸로 네. 여러 루트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럽니다. 최근에 이런 김정은의 애민 그 지도자상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24시 자정에 하면은 애민 지도자상에 좀 훼손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번에는 저녁 9시에 열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추해 봅니다. 두 가지인데 아마 결정적인 것은 아마 기상이 영향을 더 줬을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왜 저녁에 하느냐? 예전엔 다 낮에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 근데 밤에 김정은이 저녁에 들어와서 이제 야간에 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야간에 하면 효과가 극적인 효과가 날 수가 있잖아요. 막 뭐 불을 비추니까 네. 거기만 집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아주 극적인 효과가 날 수가 있는 면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인공위성에서 밤에는 촬영이 어려워요. 불빛 있는 그런 데만 주로 촬영이 되지 저 예. 행사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촬영하기 어렵잖아요. 낮에. 그렇죠. 근데 낮에는 다 이루어집니다. 다 보이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노려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네. 지금 최근에는 주로 야간에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예. 역시 김병주 의원이 예. 짚어주니까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 들고. 제가 군에 예. 있을 때도 요거 예행 연습 야간에 하면은 네. 그럴 때도 인공위성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어차피 야간에 하면 잘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주간에도 계속 인공위성이나 이런 여러 첩보 위성 또는 첩보기를 띄워서 그 한미 자산으로 그걸 보죠. 그러면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네. 합니다. 행사 꼭 하나만 갖고는 아하.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그 조선 방송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분석이 어렵고 종합적인 걸 분석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죠. 사실은 그 행사 그 자체만 정확히 분석해 보면은 네. 대단한 의미를 분석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저기 화면에서 보듯이 네. 흰 예복 군복을 입고 예. 왔고 원수와 같은 계급장을 달고 나왔잖아요. 네. 저것은 이제 앞으로 강대강으로 간다는 징조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남북한에. 왜냐 그동안은 인민복을 입고 오든가 양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지금 군복을 입고 나와서 저렇게 그 한다는 건 앞으로 네. 강대강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되고 취임하게 되면은 후보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후보자 시대에 대단히 강한 메시지를 많이 냈지 않습니까? 선제 타격하겠다 뭐 등등.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과 결부해서 강대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 옆에 보면은 네. 또 두 명의 이영길하고 저기 두 사람 박정천이 보이잖아요. 더 화려하게 입었어요. 두 사람 저희 전보다. 좌우측에 있던 그 사람들은 예. 실각이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한 명은 국방상이고 또 한 명은 미사일이나 전략 전문가들이에요. 핵가고. 그러니까 앞으로 핵과 미사일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겠다는 그런 저는 메시지로 읽었어요. 앞으로의 이 남북 관계가 네. 쉽진 않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결국에. 이번에 가장 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는 네. 핵무장입니다. 핵에 대한 김정은의 전략을 비췄던 것이 가장 저는 큰 우려사항 중에 하나이면서도 가장 주목을 해야 될 메시지라고 네. 봐요. 그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본인 입으로 핵에 대한 걸 잘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하고 박정천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입으로 뭐 핵을 어떻게 네. 하겠다, 현재 타격한다면 우리가 뭐 가만두지 않고 하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히 낸 거예요. 그동안 핵무기는 전쟁의 억제 수단으로 주로 쓰였는데 네. 앞으로는 이걸 포함을 해서 자신들의 기본 이익을 침해한다면은 쓸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이것은 핵을 사용하는 기준을 낮춘 거예요. 사실은 핵은 잘못 쓰게 되면 지구가 공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핵은 최후의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개념으로 현재돼 있거든요. 자신들의 기본 이익을 침탈당했을 때는 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네. 쓸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내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핵 사용에 대한 기준을 낮춘 거죠. 네. 이것은 대단히 우려되는 지점이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네.